네, 안녕하세요. 그냥 며칠 계속 뭐 비가 오고 어젯밤엔 좀 비가 좀 거세게 내렸고 오늘 오후에도 이제 비가 좀 온다고 해서 정말 뭐 비 안 온다 막 그렇게 그래서 뭐 산불도 저쪽에서 나오고 뭐 난리였는데 순식간에 다 진압이 돼 버렸습니다. 이 비가 와서. 예. 다 이제 때가 되면은 뭐 이렇게 계절이 이렇게 다 변해 가는데, 물론 이제 뭐 가뭄이 오래 지속되거나 그런 경우도 뭐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걸 못 기다려서 뭐 이렇게 한때는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또 난리를 치고, 때는 또 비가 너무 안 온다고 또 이렇게 물론 이제 피해를 입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은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오늘은 이제 계몽에 이제 진리라는 그 절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 논리학과 이렇게 직결되는 이제 그런 주제를 딱 드러내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사물성이 순수한 사유라는 겁니다. 순수한 사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있죠. 바닥에 이 돌멩이. 이런 돌멩이가 이게 사물이잖아요. 사물. 우리한테는 또 감각적인 사물이기도 하죠. 보고 만질 수 있고 이제 냄새도 맡아볼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사물인데, 이게 사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까지 얘기되어 온 것들의 그런 변주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 사물이라는 것은 물질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이제 물리학자들한테 물어보면은 결국 그 근원을 이렇게 쫓아가면은 알 수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물은 뭐 입자이다, 사물은 파동이다, 사물은 뭐 원자이다, 뭐 등등으로 이렇게 사물을 쭉 규정해 나가죠. 규정해 나가는데 그 규정이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은 결국에는 이리저리 막 사물에 대해서 규정을 하더라도 결국 도달하는 것은 규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규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게 가장 추상적인 단계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순수한 사유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논리죠. 근데 이것은 이제 그 계몽의 진리 부분에서도 이제 직접 이제 헤겔이 그 데카르트적인 방식이라고까지도 이렇게 언명하면서, 데카르트는 이제 코기토 에르고 줌, 생각하는 것이, 의식하는 것이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라는 이런 명제를 냈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생각과 존재라는, 사유와 존재라는, 그러니까 또는 이제 사유와 연장이라는 두 가지 그런 이분법, 이원론이죠. 그런 것을 이제 데카르트가 제기했는데, 그것을 이제 헤겔은 이제 계몽된 진리가 순수한 사유와
사물, 존재, 그냥 순수한 사물은 그냥 존재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존재. 그러니까 존재와 사유로 이렇게 구분되어 가는 것을 아직 계몽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헤겔의 의도는 근데 이제 그것을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유가 곧 사물성, 사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생각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유는 존재와 이게 통일이 되는 것인데 그 통일이 되는 것은 사유가 갖고 있는 하나의 부정성으로 인해서 그런 사유와 존재. 일단은 뭐 궁극적으로 갔을 때는 사물이 규정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이제 순수한 사유가 이제 동일한 지점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러한 이제 사유가 사물성이라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그런 계몽을 넘어서서 그것을 이제 통합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한 사유의 정화된 법칙을 다루는 것이 이제 논리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사유를 다루는 건데, 근데 순수한 사유라는 것이 꼭 사물성이기 때문에 논리학은 다른 모든 것들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기결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지점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저도 이제 사물성이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이렇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의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토대는 그 사유와 순수한 사유와 사물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개사라고 그러죠. 이스트, 이다 그런 걸로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이제 헤겔이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며칠 전에 이제 제가 개헌 관련된 뭐 그런 얘기도 이렇게 했었고, 역시 한국에서는 하루 이틀 사이에 또 급박한 뉴스거리들이 이렇게 막 터져 나왔는데 관련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고 이어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석 중인 신임 대법관 2명에 대한 임명 제청을 했는데 이게 아주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임명 제청한 한 명이 이제 대구의 이런 향판으로 알려진 좀 조희대의 어떤 그런 성향과 상당히 유사한 그러한 이제 그러한 대법관으로 이렇게 좀 논란이 많은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올해 초에 이제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법관과 함께 3명의 그런 그래서 4명의 후보 추천을 냈는데 그 3사람은 다 배제되고 이 한 사람하고 이제 또 다른 그 3사람은 좀 그래도 좀 무난하다는 평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 한 사람,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한 사람을 뽑기 위한 하나의 그런 장치였다. 그런 해석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임명제청을 해서 그게 막 논란이 일어날 조짐이 있었는데, 오늘 뉴스에서 이걸 정면으로 이제 반박하는 김민석 원내대표 민주당 조희대 사퇴하라고 바로 이렇게
공격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이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의원 수는 되지만은 헌재에서 기각될 수 있는 요지가 많은 정치적인 그런 부담 때문에 이제 법사위에 이제 출석 요구를 이제 하겠죠. 괴롭히는 거죠 이제. 자진 사퇴하도록. 예. 근데 이게 대법관이라고 하는 그 지위는 그 상당히 물론 헌법재판관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중요한 그런 이제 물론 이제 소송으로 넘어온 그런 현안에 대한 이제 최종 판단을 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무리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해도 이제 대통령과 행정부,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은 이제 그렇게 임명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아무튼 뭐 이게 이제 정치와 이런 사법 이런 것이 밀접하게 이렇게 연관될 수밖에 없죠. 예, 또 보면은. 그래서 뭐 사실 국회의원들의 대다수는 또 이제 율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조직하는 그러한 범주는 이제 하버마스는 그것을 이제 그 사회적 범주가 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법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뭐 지금 아주 사람들이 뭐 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기도 했죠. 그래서 아무튼 이 대법관의 요 임명에 관련된 게 아주 또 전국을 뒤흔드는 그런 이슈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뭐 방송에서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뭐 이런 주로 하는 얘기가 이런 이제 정치 얘기죠. 예.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이런 걸 뭐하러 하나, 그냥 뭐 공부 관련된 얘기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정치 관련된 얘기들을 쓸데없이 왜 해야 될까? 예,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들 때가 있는데 뭐 어떻게든, 근데 제가 하는 공부들이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현실과 관련된 그런 부분과 접촉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이 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또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정치뿐만 아니라 뭐 사회 뭐 모든 그런 영역에 걸쳐서 사실 다뤄볼 만한 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파고들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시의에 맞춰서 좀 적절하다고 보는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언급하는 정도로 그 흐름을 이렇게 좀 그 흐름을 이렇게 남기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제가 이런 정치적인 것과 관련된 발언 때문에 불편해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은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여름 다가고 제가 전반기에 좀 휴가를 많이 써가지고
요맘때쯤에 원래 휴가를 가는데 휴가가 나올 더 발생할지 그 부분이 좀 며칠 더 있는 것 같은데, 아, 휴가를 받게 되면은 아마도 작년에 가봤던 그 예나에 한번 더 다녀올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까운 거리도 아니지만은 멀지도 않으면서 가깝지도 않으면서, 예,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